많은 분들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는 조선의 어린 임금 단종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종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꼈던 선택하지 못한 삶에 대한 은유처럼 다가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느낌. 직장도, 도시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자리도 내가 직접 고른 것 같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이게 나의 삶이 되어버리고 선택한 기억이 없는데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고 있는 그 아이러니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집안에서 시작할지,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손을 들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붙어 있었고, 국적도 붙어 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도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들은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픈 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누가 만든 걸까요? 노력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태어난 자리의 차이였을까요? 왜 나는 이런 조건에서 시작해야 했는가? 왜 저 사람은 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데 나는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가? 사실 이런 감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 조선의 한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홍이. 훗날 우리가 단종이라 부르게 될 인물입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실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출발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처음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인 문종은 허약한 몸으로 왕위에 올랐고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홍이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12살. 지금 기준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무렵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이 아이는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방금 잃은 12살의 소년. 그 소년이 옥좌에 앉았습니다. 거대한 왕관은 아이의 머리에 무겁게 얹혔고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진짜 왕이었을까요? 그에게 그 자리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는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린 소년에게 왕이 되고 싶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각자의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조카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였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양위를 요구했습니다. 강요였고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습니다. 단종의 나이는 15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는 것도 왕위를 잃는 것도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의 결정과 역사의 흐름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가혹합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상황의 지위를 잠시 유지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들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단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고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영월. 지금도 그 땅을 가면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그 외딴 곳. 단종은 그곳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신하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이 흘렀고 하늘이 있었습니다. 16살의 소년이 그 강가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해지는 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청령포의 달이 밝아 강물 위에 비치니
옛 궁궐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네. 단종의 시조는 겉으로는 달빛과 강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유배지에서 느낀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밝은 달은 변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하고 강물은 흘러가 버린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속에서 그는 궁궐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자리와 잃어버린 삶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조는 왕의 노래라기보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달을 바라보며 흘린 조용한 마음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던 소년의 마음. 1457년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이라는 나이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느껴지시나요? 그 나이에 이미 삶이 끝났습니다.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왕위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원해서 유배를 간 것도 아니고 원해서 죽음을 맞은 것도 아닌 그 소년의 삶.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삶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던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을까요? 그는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20세기 프랑스의 장 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철학의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 생각은 의외로 우리의 일상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독일어로는 게보르페나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내던져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계 안으로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고 시대를 선택하지 못했고 언어를 선택하지 못했고 자신의 몸조차 선택하지 못한 채로 존재 안에 내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사실 위에서 인간의 자유를 말합니다. 상황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 조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의 선택 안에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에게 마음만 먹으면 뭐든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는 훨씬 더 내밀하고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해석이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종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는 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조차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조건들이 그의 의지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아무런 자유도 없었을까요? 사르트르라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종에게 남아있었던 자유,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자유였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채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젊은 임금으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두려움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역사는 단종이 어떻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지 상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이 하나의 답을 줍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단종을 비겁한 왕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슬픔으로 기억합니다. 연민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를 경외감으로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자신의 조건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삶 안에서도 그는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느낍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자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용도로 만들어질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 갑니다. 삶의 의미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단종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는가는 그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 안에서 그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 자유야말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이기도 합니다. 단종은 권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복이 되지 못했고 숙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도 그를 기억할까요? 영월에는 장릉이라는 단종의 무덤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그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사람은 영월의 작은 관리였습니다. 세조의 명에 거역하는 것이 목숨을 건 일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은 어린 왕의 시신을 함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덤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태도 때문입니다. 권력도 없었고 선택도 없었고 탈출구도 없었던 어린 임금. 그러나 그 어린 임금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자세로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결과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공했는가, 이루었는가, 인정받았는가. 그런데 단종의 이야기를 보면 결과와 의미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이 결정하지만 의미는 태도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꼭 성공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종종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비겁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어떤 품위를 지켰던 사람들. 단종이 그렇습니다. 그는 왕위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까지 움직입니다. 이것이 선택하지 못한 삶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불공평합니다. 출발선은 다릅니다. 주어진 상황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남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을 겁니다. 그때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요. 해야 하니까 했고 견뎌야 하니까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었을까? 젊은 날의 꿈은 뒤로 미루고 가장의 자리, 부모의 자리,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희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당연한 일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 말하지 못했던 마음,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바람. 그것을 떠올리면 괜히 쓸쓸해지고 마음이 허전해질 때는 없으신가요? 단종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결과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짧고 고통스러운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가 시간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남기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누군가가 알아줄 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단종과 닮아 있습니다. 완전히 원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못한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의 모양은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무언가를 안고 걸어간다는 사실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게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가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삶은 어쩌면 주어진 자리보다
그 자리에서의 자세로 기억되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데려다 놓지만 태도는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어떤 태도로 있을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닿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걸음이 이미 충분히 값지다는 것을,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부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지켜온 태도는 이미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쉼이 필요할 때 저희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